안녕하십니까. 처음과 끝 학원 원장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에 어머님들께 고3 정규반에 대해서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런 수능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대비를 하는 강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커리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던 대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 준 킬러 문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가원에서 출제한 30번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00명도 맞지 못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학생들이 해볼만 하겠네, 학습 부담이 줄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서 200명도 맞추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포기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96점을 향해서 달리는 게 조금 더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건 우리의 학습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 킬러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 킬러가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 예전처럼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으면 준 킬러의 문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약한 단원과 좀 강한 단원, 좀 어려워하는 단원, 쉽게 생각하는 단원들이 섞여 있을 때 내가 약한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쉽게 나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크게 깊이 대비하지 않아도 다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 킬러의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어떤 특정한 단원이 아니라 모든 단원들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서 학생들이 각자 약한 단원에서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실제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소위 킬러라고 하는 21번, 30번은 맞추고 그 앞에 있었던 준킬러 문제들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되는, 약했던 그런 과정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킬러 문제도 역시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킬러 대비도 해야죠. 그리고 준킬러 문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더 완벽하게 갖추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준킬러가 상승을 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학습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내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3학년 되면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는 반이라든지 그리고 인강이라든지 문제집들이 어려운 문제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킬러를 대비하기 위한 반이나 킬러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교재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준킬러 문제들을 내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약했던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그 부분을 보기가, 따로 챙겨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형 강의나 일타생들 수업 그런 쪽에서는 쉬운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알지 하고 패스를 해버리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모든 단원, 특히 여기서는 아직 진도가 3학년 때 나가지 않은 미적분을 제외한 수 1과 수 2에 해당되는 모든 단원이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단원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 부분들을 숙지하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험 문제와 적용시켜서 빨리 실수 없이 처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죠. 너는 어느 단원이 약하니? 너는 어느 단원이 강하니? 어디를 어려워했니?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잘 모른다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는 왜 생각이 없니? 이런 수준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내가 뭐가 약한지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나 아니면은 풀이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대답을 통해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내가 이거 틀렸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네?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원인과 결과라고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를 받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수열에서 많이 틀렸으니까 나는 수열이 약하구나. 물론 그런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열 안에서 수열은 잘 되어 있지만 1학년 때 방정식이나 항등식 또는 함수가 약해가지고 수열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지금의 결과가 지금 보였을 때 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가까이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1년 전의 과정 또는 중학교 때의 과정 그 정도로 오래전이라면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관찰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으며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를 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 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누가. 그러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느끼는 괜찮은 강사라고. 첫 번째는 누가 뭐니 해도 실력이죠. 실력이 없는 강사는 버틸 수가 없고 아이들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쳤는지를 궁금해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꽤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치동에서 일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학원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30번 문제만을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질문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준비한 교재가 아니라 학생이 그날 30번을 들고 와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지 않고서 고3 수업을 학생들을 설명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3 수업에 약간의 중소형 학원을 다니면 1타 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타 선생님들은 다 검증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학원의 수업을 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
그 선생님에게 반드시 실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경험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 강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저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 정말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냥 천재였습니다. 그게 깨진 게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과학고를 들어갔는데 90명 중에 90등을 했습니다. 천재에서 수학을 못하는 지진아로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2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중상위권까지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잘했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수학이 정말로 자신 있어가지고 잘했는데 실제로 수학이 자신 있어가지고 거만하게 굴다가 실수도 수능에서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이 떨어졌을 때나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한 아이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향한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를 보내주셨던 이미 재원생들 어머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과의 수업의 경험이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했었고 대치동에도 오래 있으면서 관리로 유명했던 학원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크다는 학원을 경험하면서 그 학원들의 시스템 그리고 그 학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치동에서의 엄청나게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던 친구들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한 벽을 깰 수 있도록 단적인 예로 제가 고3을 맡았을 때 그 친구와 내신 대비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급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때 3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자사고에서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어느 부분이 가려워하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걸 충분히 관찰을 통해서 벽을 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정말로 저 사람이 그냥 강의만 하는지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서 우리 아이에 맞게 우리 아이를 알고 가르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강사는 실력과 경험이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인격이죠. 우리 아이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가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한번 믿고서 보내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이제 테스트와 관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내 실력을 검증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 약점이나 강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는 테스트에 정말로 수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정말로 양질의 문제로 수능형으로 낸 다음에 그 부분들이 내가 모든 단원을 촘촘히 빠짐없이 걸러서 내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전반 이런 수능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오답이나 어떤 타학원에서의 질문이나 교재 오답, 테스트 정리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 외에 충분히 관리를 하고 그 부분들이 아이들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냥 대형 학원에서처럼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후에 개별적인 학생들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커리큘럼이죠. 지금 2월 말까지는 수원, 수투를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 연결을 짓는 게 3월 모의고사입니다. 3월 모의고사는 실제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특히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1, 2학년을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정시도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일부분은 정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는 그렇다 치고 3학년에 올라왔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못 봤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나는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 시험 어떡하지? 모의고사 못 보면 수능도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랑 같다라는 그런 말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3월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아이들이 해볼만 하다 이렇게 3학년을 보내게 되고 3월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아이들이 큰일 났다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정신적인 소위 말하는 멘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건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학교 내신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5월 초까지 이어지겠죠? 이때는 당연히 미분 위주로 나가고 5에서 7월까지는 적분 위주로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7월달에 내신이 끝나면 수능까지 4개월이 남습니다. 그럼 이 4개월 동안은 파이널 해야죠. 심화 문제 풀어야죠.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과정 3월, 4월 미분 적분을 하는 동안 당연히 이때 어디까지 기출 정리까지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때 제가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를 정리를 할 생각이고 이렇게 이 수업이 7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어머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든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든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3단계로 진입을 하면 2.5단계에서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